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난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한 세계 기후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젠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촌의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열린 회의인데요. 그만큼 지구의 기후변화 심각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지구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30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90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에 온실가스가 내는 온난화 효과는 무려 34%나 증가했다고 하죠. 세계 기상기구의 발표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바다 산성화 항목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바다 산성화 항목이요? 네, 화석연료를 태워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모두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은 바다에서 흡수를 합니다. 4분의 1은 습과 흙 등 생태계가 흡수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불평 없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바다와 토양이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네. 토양 속에는 이제 대기보다 2배나 많은 탄소가 유기물 형태로 간직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반 이상의 극지방 동토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영구 동토에 유기물이 분해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많은 기후학자들은 동토에 유기물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방출되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영구 동토가 녹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던 숨어있던 이산화탄소가 급속히 또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예상보다 더 빨리 지구온난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미생물이 토양의 탄소 방출을 억제하기도 한다는 사실 때문에 북극의 탄소 폭탄은 가능성으로만 좀 이야기되는 상태였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연구가 이런 안도의 얼음을 확 부어버렸죠.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연구를 보니까 말이죠. 예? 현실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북극에서 아마존까지 세계 22곳의 토양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극지방으로 갈수록 온도 상승에 따라서 토양 미생물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그 IPCC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도 더 빨리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기후 모델이 방대한 토양 속의 탄소를 과소평가하고 있거든요. 국내 총생산 단위당 탄소를 얼마나 방출하는지를 가리키는 탄소 집약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계적으로 탄소 집약도가 평균 1.2% 정도 줄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2100년까지 유엔이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목표로 제시한 2도 상승을 달성을 하려면 2도 상승 억제를 네. 해마다 6%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비협조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기후변화 대책에 무척이나 시급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이런 적극적인 시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이제 완화하고 있거든요. 네. 또 저탄소 협력금 제도 시행도 연기를 했고요. 이제 결국 이런 것은 이제 부메랑으로 아마 우리들에게 되돌아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글로벌 경제기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든요. 저탄소 성장을 추구해도 탄소를 많이 사용할 때만큼 높은 성장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에너지 안전과 더 깨끗해진 공기, 건강 증진의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유럽 연합집행위원회가 경고를 했습니다. 2030년 이상기후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 때문에 글로벌 금융비용이 연간 3,28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39조 원이거든요. 여기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크리스탈리나 조르기바 EU 집행위원은 재난은 생명과 희망을 빼앗고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럽 집행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이상기후로 발생한 각종 재난 때문에 44억 명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1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경제 손실 규모는 1조 5천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당장 내년이죠. 2015년이면 기후와 관련된 재난으로 매년
약 3억 7,50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기상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10배 이상의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투자를 해도 이 정도의 이익이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적십자사는 이제 기상으로 인한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0.77 유로를 만일 너희들이 지출한다면 11.47 유로의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 기상기구보다도 더 높은 15배의 이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인데요. 가장 투자대 효과가 높은 것이 바로 기상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사실을 각국의 지도자들이 좀 깨달아야 하는데 이제 너무 목전의 이익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좀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그 경제적인 손해가 정말 막심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생태계 파괴도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어가 후각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죠. 예, 상어는 이제 헤엄치는 코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예. 거의 뭐 100만 배 정도로 희성한 핏방울을 그것도 굉장히 멀리서 캐치를 할 정도죠. 아, 이들은 이제 어두운 그 바닷속에 사냥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상어에게 뭐 시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후각이 가장 중요한데 이들은 이제 후각으로 먹이와 천적 그리고 짝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상어의 코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다가 산성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데니얼 딕슨 오스트레일리아 제임스 쿡 대학 해양생물학자 등의 그 연구진들이 금세기 중반과 말에 바다의 산성도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산성으로 바뀌는 바닷물에서 상어가 후각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좀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실험소에 풀어놓은 별 상어가 산성화한 바닷물에서 좋아하는 먹이는 오징어 냄새를 전혀 맡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세계 상어종의 3분의 1이 남핵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상어는 바다 산성화라는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직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심각한 것 같네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다가 산성화되고 또 그런 산성화된 바닷물에서는 상어가 후각을 잃게 된다. 참 심각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도 조만간 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기후와 문명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놀라운 것은 환경 파괴가 일어난 문명은 어김없이 멸망하더라는 것이죠. 자연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서 인류와 문명이 가장 번영한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사이언스지에 실린 그 잘피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시사해 주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잘피요? 네, 바닷물의 일종인데 이 잘피가 각각류들에게 아주 최고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그래요. 예. 최근 탄소의 증가로 이제 바닷물이 빠르게 산성화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후변화는 상어뿐만 아니라 대합이나 굴, 개, 바닷가재 아주 이런 데는 굉장한 그 위협이 되거든요, 생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풀인 잘피가 많은 지역에서는 바닷물의 산성화가 설령 진행된다고 해도 대합이나 굴이나 바닷가재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해지더라는 것이죠. 이 잘피가 도와주더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환경 파괴가 일어나더라도 이런 어떤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다면 그렇다면은 위험은 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후변화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변해나가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